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 아니라 노래 뮤비방이란 게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모습을 뮤직비디오처럼 녹화할 수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공간인데 실상은 유흥주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노래 연습장과는 달리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학교 주변에까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쇄된 노래 연습장 기기에서 반주가 나오고 테이블에는 술상이 차려집니다. 마치 유흥주점을 연상하게 합니다. 업주는 술을 파는 것도 모자라 접객부를 부를 것도 권유합니다. 여기 훨씬 싸지지. 아가씨 TC비만 아무튼간에 현금 갖고 오면 좀 더 싸게 해줄게. 노래 연습장이나 유흥주점처럼 보이는 이곳은 노래 뮤비방이라는 곳입니다. 원래는 개인이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 업소입니다. 노래 뮤비방 영업을 위해선 신고만 하면 되는데 업주들은 이런 허술한 점을 악용해 술도 팔고 접객부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신종 업체가 새로 출연할 경우에 그 규제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사각지대 같은 것인데요. 문제는 총 69곳에 이르는 광주 노래 뮤비방 중 31%인 22곳이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노래 뮤비방은 학교 200m 내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노래 연습장이나 유흥주점과 달리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정문과 횡단보도 하나를 두고 떨어진 한 골목길입니다. 이곳에서 몇 발자국만 옮겨보면요. 이처럼 멀지 않은 곳에 노래 뮤비방이 있습니다. 또 간판에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고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해시설에 그대로 노출된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걱정입니다. 우려가 되죠. 당연히 되죠. 뮤비방은 이쪽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든지 좀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래 뮤비방은 학교 보건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교육청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뮤비방은 주간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야간에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야 단속을 해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술한 규정과 단속의 사각을 파고드는 노래 뮤비방의 변칙 영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번엔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세우던 차량들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 앞으로 차량이 다가오다 급하게 멈춥니다. 횡단보도 옆에 주차된 차량에 아이가 가려져 아이를 보지 못한 겁니다. 차들 때문에 지금 오는 차들이 안 보여요.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한번 박을 뻔한 적 있어요. 이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탓에 차량들은 학교 주변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정이 좀 나을까? 현재 스쿨존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CCTV는 약 60여 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속을 유의하고 있다 보니 학교 앞 골목길은 차량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들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손님들이 주차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손님 숫자도 많이 줄어든 부분은 있어요. 본인의 생계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를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는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통학의 등하굣길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서 예산을 들인 만큼의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4년간 광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죽거나 다친 아이는 100명 가까이 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고 출판 기념회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뛰었던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호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과 김성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호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공직자들도 차례로 사퇴하고 총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청와대 근무를 했던 윤영덕, 전진숙 전 행정관들도 일찌감치 지역구에서 표밭狩이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비민주당의 의원들이 현역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입 후보 예정자들의 도서 출판 기념회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용호 전 남구청장과 이용빈 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장 등의 후보가 다음 달 차례로 출판 기념회를 열어 얼굴과 정책 알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총선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각 정당의 필승 전략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선거구별 후보자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광주 전남 지역 서너 곳에서 상대당 현역 의원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인재 영입과 함께 전략 공천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선거법 개혁안이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광주 전남 국회의원이 4석 정도 줄어들고 거대 선거구가 탄생할 경우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교육부가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파 찬스와 품앗이 채용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남대 병원에 대해서 다음 달 6일까지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 채용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감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라오스 야구 대표팀이 광주에서 야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야구의 야자도 몰랐던 선수들은 이만수 전 감독과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야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라오스 문화장관의 시구와 시타로 시작된 야구 경기. 야구 명문 광주일고의 상대는 라오스 국가대표팀입니다. 좀처럼 공을 맞히지도 못하고 평범한 땅볼에도 실수를 연발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았습니다. พวกเขาก็หากันเริ่มต้นก็ได้ซ้ำนี่ก็ถือว่าเก่งแต่เขาเจ้าก็โดนก็ยอมรับในฝีมือและ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เขาเจ้าเก่ง 야구팀이 단 하나도 없었던 불모지에 야구를 전파한 사람은 이만수 전 SK 감독입니다. 5년 전부터 야구를 보급하기 시작해 대표팀과 야구협회를 만들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국제대회인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야구용품을 지원하고 지도자를 파견하는 등 라오스의 야구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머리로 알다가 이제 가슴으로 이제 아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온 나라에 팀이 하나뿐이어서 연습 상대도 없었던 라오스 대표팀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한국 야구와 문화를 배우고 기아 타이거즈 코치들로부터 원포인트 레슨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애완용으로 키우던 외래동물을 내다버려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생김새가 악어와 비슷하다고 해서 악어 거북이라고 이름 붙여진 외래종 거북이 무등산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크기도 큰데다 공격성도 강한 무차별 포식자여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껍질에 불쑥 솟은 삼각뿔 모양의 돌기와 긴 꼬리. 사람이 다가가면 입을 벌리며 싸우려 드는 공격성. 공룡이나 악어를 연상시키는 이 외래종의 이름은 악어 거북으로 지난주 광주 무등산 인근의 한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작은 소뚜껑 같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호기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이 남생이는 아니었고 외래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미국 남서부가 원산지인 악어 거북은 최대 길이 80cm, 몸무게 80kg으로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지만 때로는 다른 거북이나 뱀, 쥐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단단한 당근이 이처럼 단번에 으깨질 정도로 악어 거북에 씹는 힘은 매우 강합니다. 사람도 물리면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조우했을 때 그때가 이제 놀라서 물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악어 거북이 자연 상태에서 자란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누군가 기르다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악어 거북의 수입을 막고 있지만 인터넷에선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악어 거북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원용이라든지 그것만 빼고요.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개체수가 줄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지만 강한 공격성과 식욕 때문에 우리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퇴근 시간 도심 상가에서 불이 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광주 충장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시민 3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 있는 댄스 학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조사위원 자격 기준에 군 경력자를 포함시켜 후보 추천 기준을 넓힌 법안입니다. 5월 단체는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 하루빨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소송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 건수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은 확정 판결이 났고 17건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가운데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피해자 측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밀실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가해자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 이는 역사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문화장관들이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문화장관 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문화장관과 차관들은 성명에서 미래 세대의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화 분야 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아세안 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민영돈 총장 당선자의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대로 강동원 총장 해임에 대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영돈 당선자의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총장으로 임명된 이대용 교수에게 총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와 교원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사노조 연맹은 논평을 통해 정시 확대로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교육 열풍과 문제풀이 교육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